출발. 어우, 앞에 X3 신형이 가는데 까만색의 M 스포츠 패키지 이쁘네요. BMW 잘 돼야 되는데요. 시멘트길 중에서도 이렇게 막 관리 안 하고 막 이거 까는 것도 막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성의 없이 깔아놓은 그런 시멘트길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자잘한 진동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잘한 진동이 그대로 느껴지고, 이 부분이 경쟁 모델과 이 모델을 비교했을 때 시내 주행 승차감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커브길을 돌 때나 급격한 우회전 좌회전을 할 때는 얘가 오히려 회복하는, 그러니까 민첩성이 더 좋아요. 민첩성이 더 좋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편하다 불편하다는 운전하는 성향이나 주행하는 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5 시리즈가 더 승차감이 좋다, 뭐 아니면 무조건 E클래스가 승차감이 더 좋다, A6가 승차감이 더 좋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쉬운 게 지금 이게 딱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은근히 이게 거북목인데 530i에 들어가 있는 컴포트 시트, 그리고 2차에 있는 일반 시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허벅지를 더욱 편하게 받쳐주느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허리 조이는 부분, 이 허리 조이는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정해진 대로 타야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어깨입니다. 어깨가 보면 여기 지금 붕 떠 있죠. 이 붕 떠 있는 부분이 모든 자동차 시트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이걸 이제 헤드레스트를 이제 뭐 여기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머리를 받쳐서 이렇게 타면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나마 좀 난데, 이게 헤드레스트 쿠션이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컴포트 시트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이게 어깨가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힘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플러스에 있는 컴포트 시트하고 520i 럭셔리에 있는 기본 시트랑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좌측 우측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나의 신체에 딱 맞게 여기 허리를 맞춰 놓은 차량이랑 이 차량이랑 확실히 차이가 나요. 방지턱 이렇게 대각선 넘을 때 이게 막 몸 막 천장 닿고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트 차이가 나는데, 저는 자동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디오하고 시트, 휠, 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다가 타이어가 다 닳았다, 뭐 2, 3만 킬로 탔는데 타이어 갈 때가 됐어. 그러면은 휠을 이제 타이어 바꾸는 김에 그 핑계를 대고 휠을 바꾸잖아요. BMW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액세서리 할인을 해요. 액세서리 할인을 할 때 정품 휠을 2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 할인율은 15% 20%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면 싸제 카피 휠보다는 분명히 비싸요. 비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진 않아요. 기존에 있는 순정 휠 타이어를 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휠은 패스. 두 번째 이제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기본기가 이제 보스 오디오나 하만카돈이 들어간 차량이 튜닝을 해도 소리 만들기가 가장 좋고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바우어쌤 윌킨스나 뱅앤올룹슨이나 메리디안이나 뭐 이런 고가의 브랜드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하만카돈이나 보스 요 정도 급에서 소리가 약간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차량은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100만 원대에서 음질 개선을 할 수가 있고, 520i나 530i나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오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에서 오디오 음질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 세 번째 이제 시트인데, 시트는 한번 출고를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차를 사서 내가 새 차 기분으로 타는데 뭐 어디 뭐
누가 똑같은 5 시리즈인데 뭐 플러스 모델인데 폐차를 했어. 폐차를 해갖고 내가 거기서 컴포트 시트를 떼온다? 시트 컬러 맞춘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시트를, 운전석 조수석 시트를 컴포트 시트급으로 해갖고 수입을 한다? 아니면은 뭐 이거를 국산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똑같은 가죽 퀄리티를 낸다? 이거는 저는 제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제가 자동차업에 18년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제 기준에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할 만큼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신 분도 있으시겠는데 제 기준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시트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데 확실히 컴포트 시트가 원래 그게 BMW 7 시리즈에만 적용되어 있던 시트이다 보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그 차 시트가 편한 거지 520i 시트가 불편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 말고는 520i에서 허점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워낙 이 조명이 잘 돼 있잖아요. 어딜 가나 가로등 불빛 아래 헤드라이트가 LED다 제논이다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국도 같은 길을 갔을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헤드라이트가 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아무리 520i가 차가 괜찮다고 해도, 근데 얼굴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520i가 아무리 차가 괜찮다고 해도 저는 530i를 추천해 드립니다. LED 헤드라이트도요 싸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BMW 640D 그랑 쿠페를 탈 때 헤드라이트는 심지어 생각도 못 했는데, 헤드라이트 보고 너무 실망을 해서 BMW 서비스 센터에 할인을 해줘라 부탁을 해서 할인을 받고 액세서리로 해가지고 LED 라이트를 교체를 했는데, 그 비용이 거의 한 700만원 가까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그 남은 원래 있던 제논 라이트 있죠? 그거 제가 폐차장에 10만원 받았어요. 10만원. 폐차장에 10만원 받고 넘겼어요. 이렇게 출혈이 크다, 이런 부분은 애프터마켓에서 튜닝을 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아이템이 뭐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거는 내가 차를 살 때 옵션에서 고려사항이 아닌데, 애프터마켓에서 튜닝을 하기에 난해하다, 어렵다, 가성비 안 나온다, 이런 아이템들은 장착돼서 나오는 차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훨씬 이득이 되고요. 스포츠 딱 놓고 지금 풀악셀을 딱 하면 1단에선 빨라요. 2단에선 빠르네? 6천에서 7천 가는 게 조금 느리구나. 근데 얘도 펀치력이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BMW는 BMW예요. 확실히 경쾌한 느낌을 줘요. 근데 만약에 이 차에다가 엔진 사운드를 530i로 이렇게 코딩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을 거예요. 이 차의 세팅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BMW 브랜드에서 기본 세팅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면 소음은 좀 올라오는 편, 풍절음은 거의 못 느끼는 수준, 시내 주행을 할 때는. 그런데 정차 중에 주변 차량들의 소리는 많이 들립니다. 외부 소음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지 520i에서는 엔진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 조금만 늦으면 또 얼굴 엄청 이상하게 나올 그런 것 같은데,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막상 이 520i를 구매를 해가지고 휠 바꾸고 530i 엠블럼 딱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530i 타시는 분들, 530i 오너를 이 차에 딱 옆에 태운 다음에 스포츠 놓고 막 주행을 하시면, 예민하신 분 아니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좀 다른데? 뭔가 느낌이 다른데? 뭐지? 530i 똑같은 차인데 뭐지? 막 이런 느낌이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힘 딸려? 차 엄청 안 나가네. 이게 뭐야 왜 이래? 막 이런 느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빡 밟으면 그런 느낌 없을 것 같아요. 520i, 아니 이 BMW 520i 같이 좋은 차가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 갖고 왔을까요? 520i를 할인받았을 때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웬만한 브랜드의 어정쩡한 포지션의 자동차들은 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순식간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MW 하면 좀 저 같은 경우에도 엔진 소리나 이 주행 소리나 이렇게 좀 다이내믹한 차로 생각을 하지 편안한 차량이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520i는 편안한 차예요. 편안한 차고 제가 지금 40km 속도에서 방지턱을 브레이크 밟지 않고 이 충격이 좀 있긴 있다. 확실히 5 시리즈 서스펜션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핸들 꺾고 막 두 번 끊어서 꺾고 막 이럴 때는 상당히 좋은데 방지턱은 좀 약해요. 방지턱은 확실히 약해요. 꿈박꿈박 꿈박꿈박 할 때도 이렇게 좀 차 좀 잘 잡아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 방지턱 엄청 높아요. 40km 몸에 힘 빼고 이 정도 충격입니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이 정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나 방지턱이니까 이렇게 몸 힘 딱 주고 있겠죠. 힘 주고 있는데 조수석에 탄 사람은 무방비로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재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호감형 재현을 해봤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핸들 확 스티어링 휠을 확 꺾어도 차가 잘 잡아줍니다. 잘 잡아주기 때문에 모래길 제동. 우와, 이 진짜 5 시리즈 이 제동할 때 지금 왼쪽 모래 가득 오른쪽 모래 살짝이거든요. 제동할 때 이 자세 잡는 거는 제가 시승했던 그 수많은 차들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정도예요.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제가 5 시리즈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리뷰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530i 럭셔리 모델을 섭외를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리뷰하기로 한 5 시리즈 모델이 530D, M550D 이 두 가지 모델을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섭외되는 대로 바로 리뷰를 할 거고요. BMW 화재 사건이 났다고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눈치 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BMW 화재 사건은 단순한 짧은 기간의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 6개월 정도는 BMW 사용자들의 불편 그리고 BMW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피로 누적 이렇게 이 BMW 브랜드에는 좀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BMW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20i) 시승을 모두 마쳤는데 실제로 제가 타봤을 때는 530i하고 520i하고 BMW 코리아에서 이 판매 비율을 잘 맞추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옵션 때문에 530i를 선택을 하시겠지만 520i라는 이 차종에 대해서 매력이 아주 철철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제스처 컨트롤이 없다던가 뭐 컴포트 시트가 빠졌다 이런 부분에서 530i를 선택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20i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을 잡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핸들링, 코너링, 민첩성, 승차감, 가속력, 제동력 모든 부분에서 거의 이제 뭐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차가 잘 나왔어요. 한 가지 흠이라 그러면 방지턱을 딱 넘었을 때 충격이 오는 부분하고 이 헤드레스트가 너무 딱딱하다라는 부분하고 이게 뭐 다른 거는 진짜 뭐 이렇게 막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것도 이게 센터 콘솔이요. 나중에 그냥 전시장에서 BMW 5 시리즈를 보는 분이라면 이 센터 콘솔을 잡고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진짜 단단하게 잡혀 있습니다. BMW 5 시리즈 리뷰가 오토소닉스 채널에서 520D 그리고 530i 그다음에 540i 그리고 이제 520i 이렇게 디젤 모델 하나, 가솔린이 520, 530, 540 이렇게 4차종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면
520D와 530i의 세부 리뷰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시승은 주행만 하고 그 뒷좌석 리뷰라던가 아니면 트렁크가 열리고 뭐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시승하는 요 내용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